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동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번부터 전문항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연립부등식 문제네. x가 2x 더하기 3보다 작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k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각 부등식을 푸신 다음에 수직선에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위에 부등식 먼저 푸시면은 x를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3은 왼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바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부등식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x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자, 3x가 되시고 작거나 같다. 자, 플러스 1을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은 k-1 이렇게 되겠지. 양변을 3으로 나누시면은 x가 3분의 k-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제 이 두 범위를 수직선에 동시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를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우선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그치? 자, 해를 갖지 않으려면은 공통 범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지게 그리겠습니다. 3분의 k-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색칠을 하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소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3분의 k-1이 누구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작으셔야 돼요. 그치? 같은지 이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등호 여부를 확인을 해볼게요. 얘랑 같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을 안 갖고 가는 아이와 마이너스 3을 갖고 가는 아이는 공통부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아도 무방하다 이거야. 됐지? 자, 양변에 3을 곱하시면 k-1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마이너스 1 넘기시게 되면은 자, k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자, k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몇 번 체크하시면 될까요? 자,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2,-1을 지나고 2x-y 플러스 5는 0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더하기 b더라.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우선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건 기울기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울기를 구하는 힌트가 여기 나와 있네. 2x-y 플러스 5는 0의 수직이더라. 이 기울기만 알면은 이 직선과 직교하는 직선의 기울기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요 y는 2x 플러스 5죠. 요 직선의 기울기를 아셔야 되는데 요 기울기가 2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2와 누구를 곱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는가? 2를 뒤집으신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시면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하므로 바로 직선 방정식 만들겠습니다. 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쓰시고 x-x1 더하기 y1 계산하시면 요거 전개하시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고 상수항이 소거가 되겠지. 요게 딱 끝이야. 따라서 아주 깔끔하게 나오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b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에 있을까?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A는 5,4, B는 2,-1.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X축 위의 점일 때 P의 X좌표를 구하여라 그랬거든.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보시면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니까 이 말인즉슨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똑같다. 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겠습니다. AP제곱과 BP제곱을 수식화시키려면은 점 P의 좌표가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마침 점 P가 Y축 위에,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0일 거라고. 그러니까 P,0 이렇게 설정을 해도 괜찮겠죠. 됐지? 따라서 P,0부터 5,4까지 거리의 제곱을 식으로 쓰시게 되면은 P-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0에서 4 빼신 다음에 제곱하시면은 16이 되겠죠? 바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BP 제곱은 P,0에서 2,-1까지의 거리니까 P-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P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P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전개하시면은 P제곱 마이너스 10P 더하기 41.
우변은 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옮겨서 쓸까요? p제곱 사라지시고요. 마이너스 4p 넘기시면 마이너스 6p는 40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6이 되고요. p 구하시게 되면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문제는 사실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 계산이.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해를 위해서 제가 평면좌표를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A가 5,4니까 대략 이쯤에 있겠죠? 5,4. 자, 그 다음에 B는 2,-1이니까 대충 이쯤에 있다라고 합시다. 2,-1. 자, 그랬을 때 사실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많은 점들을 연속적으로 잇게 되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점 P도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을 것인데 X축 위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여기에 위치를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수직 이등분선의 X절편을 구하여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야. 따라서 저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점을 구해보시게 되면은 5와 2 더하신 다음에 절반 나누시니까 2분의 7, 4와 마이너스 1 더하신 다음에 절반 나누시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죠? 2분의 7, 2분의 3이 되시고요.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는데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 자, AB의 기울기. AB의 기울기는 5에서 2 빼시면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3분의 5를 뒤집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제가 구하려고 하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다. 따라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3 쓰시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에 0을 대입하셔야 돼요. y에 0을 넣으시고 얘를 통째로 왼쪽으로 넘깁시다. 넘기시면은 5분의 3에 x 마이너스 2분의 7 얘가 지금 현재 2분의 3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5분의 3을 없애기 위해 양변에 3분의 5를 곱하시게 되면 x 마이너스 2분의 7은 2분의 3과 3분의 5를 곱하시게 되면 2분의 5가 되실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7 넘기시면 2분의 12가 되니까 x절편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물론 저 풀이보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충분히 알아도 괜찮은 풀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소개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3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A는 마이너스 4,3, B는 A, 마이너스 1, C는 4,B. 삼각형 ABC에 대해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1,1에 자 그랬을 때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A랑 B를 채워 넣으신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 X좌표를 모두 더하신 다음에 3으로 나누시고 Y좌표를 모두 더하신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즉 X좌표의 평균값, Y좌표의 평균값이에요. 자, 그래서 요 1,2는 결국 누구랑 똑같냐 하면은 마이너스 4와 A와 4를 더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와 4가 소가 되기 때문에 3분의 A가 되겠습니다. 자, 3분의 A, Y좌표 더하시게 되면은 3과 마이너스 1의 합이 2이기 때문에 3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3분의 3이 1이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 나오니? A가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분의 6이 2잖아. B 플러스 2가 6이 돼야 돼. 자, B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C의 길이를 구하시려면 결과적으로 A에 3을 집어넣으시면 3,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는 거냐면은 4,4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바로 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4에서 3을 빼신 다음에 제곱하시게 되면은 1이죠. 4에서 마이너스를 빼신 다음에 제곱하시면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1 더하기 25 계산하시면은 루트 26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이니까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다음 페이지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단순한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2차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의 경우 는 0으로 되어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하여서
아래식에 대입한다라는 게 핵심이지. 따라서 위식을 먼저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6y 제곱은 x 더하기 3y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따라서 둘을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3y, 두 번째 x는 2y 이렇게 케이스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아래식에 대입할 거예요. 자, 대입하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y를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3y 전체의 제곱이니까 9y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y 집어넣으시면은 이렇게가 마이너스 6y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6y 제곱이 돼. 그리고 뒤에 더하기 5y 제곱. 요거의 합이 5가 되는 거야. 그럼 20y의 제곱이 5가 되기 때문에 y제곱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y는 뿔만 2분의 1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x값이 결정되겠죠. 따라서 바로 해를 구해볼게요. 자, y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마이너스 3배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배를 하니까 x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x가 2y인 경우 대입하시게 되면은 4y제곱에다가 여기 지금 2y 대입하시면은 다시 4y제곱을 빼는 셈이야. 그지? 상쇄가 되겠죠?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4y제곱 더하기 5y제곱. 얘가 결국은 5가 된다라는 거니까 4y제곱 없어지면서 5y제곱은 5, y제곱은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다시 한번 두 쌍의 해가 나와. y가 1일 때에는 x가 2가 되겠습니다. 두 배를 하니까 y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x랑 y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양수에다가 음수를 더한 거는 최대값이 될 수가 없을 거야. 이 아이들도 아마 이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큰 건 얘가 되겠죠. 2랑 1을 더하시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에 있을까요?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어렵지 않은 문제죠?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연립부등식이죠. x-3a보다 4x-6이 크고 4x-6보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3b가 크거나 같다. 이걸 풀었더니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더라.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한번 푸시고 이렇게 한번 푸셔서 그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이 앞에 두 개 이 부등식을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시고요. 뒤에 걸 동그라미 2번으로 하겠습니다. 각각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4x가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x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가 넘어가시면 3a 마이너스 6이 되겠지? 3a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게 되면 자, x는 부등호 뒤바뀌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됐죠? 동그라미 2번 부등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니까 6x가 되겠죠? 6x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6이 넘어가시니까 3b 더하기 6이 되겠네. 3b 더하기 6. 자, 양변을 6으로 나누시면 x는 작거나 같다. 2분의 1b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해랑 비교해 보세요. 각각 얼마의 값을 갖는지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셔야 될까? 3이 되셔야 돼요. 됐지? a값, b값 나왔다. 자, 보시면 2를 넘기시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a는 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요거 2에다가 1 더해야 3 되는데 그럼 2분의 1b가 2가 되셔야 돼요. b는 얼마일까? 4가 되겠습니다. 자, a랑 b 구하셨어요.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에 있을까요? 5번에 있네. 정답 5번입니다. 됐죠?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시작합니다. 자, 7번 보시면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실제로 원이 두 개가 나와요. 자, 보시면 한번 상황을 볼까요? 자, 마이너스 1,3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2, 4분면에 위치하고 있어. 마이너스 1,3 대충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대충 느낌상 뭐 어떻게 했을까? 요렇게 요런 원이 있을 수 있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있을 수 있어. 요 두 가지 원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됐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눈대중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근거를 내야 되겠지? 우선은 두 원 모두
이사분면에 있을 것이다. 이사분면에 있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R, R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고요.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3을 지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원의 방정식에 뭐 하셔야 될까요? 대입하셔야 되겠죠. 됐지? 자, 대입하시면 이제 마이너스 1,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R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가 이제 R제곱이 되는 거야.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R값 2개 나오겠지. 자, 보시면 R제곱이니까 2R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6R이니까 맞나? 맞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6R 마이너스 8R 그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3의 제곱 더하시면은 10이 되겠습니다. 얘가 결국은 R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넘기시면 R제곱 마이너스 8R 더하기 10은 0일 건데 사실 얘가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R값을 구하시려면은 근해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근데 근해 공식을 쓰셔서 원 넓이의 합을 구하려면은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 제곱을 해야 되는데 R 자체가 복잡하니까 계산이 복잡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두 원의 반지름을 R1, R2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원의 넓이의 합은 파이 R1 제곱에다가 파이 R2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파이로 묶으시면은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두 근의 제곱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자,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은요. 당연히 몇의 제곱에서?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빼시면 되더라. 됐죠?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8이 되시고요. 자, 8의 제곱은 64가 되겠습니다. 곱은 A분의 C, 10이 되겠죠? 10의 2배를 빼니까 20을 빼시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44가 되겠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답은 44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몇 번에 있을까요? 4번에 있습니다. 답은 44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지? R값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됐지? 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자,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고요. 1,2 원의 외부의 점이죠. 외부의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y절편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외부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두 개의 접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 누가 될까요? 요 왼쪽 접선 얘가 되겠죠.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됐지? 왜냐면은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됐니? 자, 그래서 어떻게 푸실 거냐면요. 요 기울기 양수, 요 기울기를 내가 M으로 잡을게. M으로 잡게 되면은 기울기가 M이면서 어쨌거나 1,2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접선도.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은 Y는 M의 x-x1 더하기 y1일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접선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게 되면은 반지름 1이 나오셔야 돼요.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거니까 일반형으로 고치시게 되면은 mx-y-m 더하기 2가 되고요. 는 0이 되겠지. 여기부터 0,0까지의 거리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 하신 다음에 절대값 하시고 0, 0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되실 거예요. 얘가 반지름 1과 똑같더라. 됐죠? 올려 붙여서 제곱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얘 제곱하시면은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되시고요. 올려 붙여서 제곱하시면 루트 속이 그대로 나오겠지? m제곱 더하기 1. 자, m제곱이 사라지면서 여기 위에 올려 쓸게요.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m은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m은 얼마가 나오니? 4분의 3이 나오게 돼요. 이상하다. 원래 접선이 두 개가 나와야 하는데 왜 기울기가 하나만 나왔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어요. 기울기가 하나만 나온 이유는 이 접선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됐지? 어쨌거나 4분의 3은 양수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은 구했어요. 그 접선의 y절편만 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집어넣을게요. 자, y는 4분의 3에 x-1 더하기 2. 얘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2 되고요. y절편 2니까 x에 0을 대입하시면은 0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2를 더하시니까 4분의 8 더하시면 y절편 4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2차 연립부등식 문제네.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일 때 a 값의 최대를 구하여라.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우선은 확실한 2차 부등식 위에 거죠. 위에 걸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세요. 이거 동그라미 1번 부등식, 동그라미 2번 부등식이라고 할게.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풀어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세요. 따라서 x-4 x 플러스 2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요거 푸시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해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얘는 인수분해가 x-a, x-2가 0보다 크다인데 사실 0보다 크다 요 연립부등식은 요 2차 부등식은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인데 A가 큰지 E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보류. 됐죠? 수직선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을 그리시고 확실한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2가 여기에 있을 거냐. 그치?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2가 이렇게 갈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2가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 범위가 공통 범위가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미 정수가 4개가 돼버려. 그러면은 이 개수를 초과하게 되지. 따라서 2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야. 2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공통 범위가 생기면서 이미 정수가 3과 4 2개가 들어왔어요. 그치? 자, 그럼 정수 3개가 되려면은 하나만 더 추가되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A가 여기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정수 한 개는 누가 돼야 될까? 이미 색칠되어 있는 마이너스 2가 그 자리를 차지하셔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이 안에 누구는 못 들어와? 그렇지. 마이너스 1은 못 들어오세요. 밖에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여기서 A의 대소 비교를 먼저 따지시게 되면은 A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는 게 맞아. 그치? 그 다음에 등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에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안 갖고 왼쪽으로 가는 아이와 마이너스 1을 갖고 오른쪽으로 가는 아이는 공통범위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으나 이 구멍 뚫린 동그라미가 여기 온다 하여도 어차피 공통범위에 얘는 빠지지. 그치?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 되는 건 가능하더라. 이렇게 범위가 나오시게 되면은 A의 최대값 나왔죠? 정답은 마이너스 1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자, A가 2,4, B가 7,-1. 직선 AB의 점이니까 자, 직선이라는 건 연장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연장선상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 C, A, B에 대해서 2배의 AC가 3배의 BC더라. 요거 AC 대 BC가 2대 3 아니죠?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C의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0보다 작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인가 봐. 자, 그랬을 때 B와 A의 차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 그림을. 자, 그래서 A랑 B가 원래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진 않겠으나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A랑 B가. 자, 그러면 AC 대 BC가 3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C가 만약에 AB의 안쪽에 있다면 3대 2의 비율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몇 등분 하셔야 돼요? 5등분 하셔야 돼요. 5등분. C가 여기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요 좌표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우선은 A와 B의 3대 2 내분점을 구하시면 돼요. 공식 쓰시는 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A가 지금 2,4잖아. 그럼 B가 지금 7,-1이야. 자, 내분, 외분 모두 이 등분을 했다면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하게 올라가요.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지금 총 5칸이잖아. 그지? 2에서 7로 5 증가했죠. x좌표가. 그럼 한 칸 갈 때마다 x좌표가 1씩 증가합니다. 2, 3, 4, 5. 즉 C의 x좌표는 5가 되는 거야. 됐지? 됐니? 자, 그 다음에 y좌표가 4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졌어. 5가 감소했죠. 한 칸 갈 때마다 y좌표가 1씩 떨어지는 거야. 4, 3, 2, 2. 미안. 4, 3, 2, 1이죠. 5,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a, b에서 a와 b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얘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 a, b의 밖에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얘가 내분점이라면 외분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구분을 할까요? 요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여기 그리겠습니다. A, B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3대 2면은 A에서 출발해서 3만큼 나갔다가 2만큼 돌아오는 거야. 그치? 3만큼 나갔다가 3칸 나갔다가 2칸 돌아오니까 요걸 한 칸으로 보는 거지. 그치? 그 한 칸으로 봤을 때 하나, 둘 그려주시게 되면은 3대 2가 되니까 C가 여기 위치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A가 2,4고 B가 7,-1이야. 한 칸당 x좌표가 5씩 증가하는 거야. 7, 12, 17. 여기는 17, 됐지?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한 칸 갈 때마다 5씩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좌표와 y좌표의 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8인가요? 답 몇 번에 있을까?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하자. 여기 D 찍었고요. B, 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E라 하자. E 찍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D와 E는 A, B의 3등분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F를 안 찍었어요. 지금 보시면 BF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C가 되어야 한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BF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3대1 외분이란 얘기는 3만큼 나갔다가 1만큼 들어오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F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C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가 1이라면 얘가 몇 칸 될까? 2칸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등분 하셔야 돼요? 역시나 3등분을 하셔야 돼요. 3등분. 그래서 F가 여기 위치하게 되면은 BF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C가 되겠지. 역시 F도 3등분 지점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네. 됐니? 자, 문제는 뭐냐면은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여라. 이게 바로 문제야. 자, 그러면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9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우선은 삼각형 뭐부터 구할까? ABF를 먼저 구할까? ABF. 자, ABF의 넓이는 제가 A랑 B를 이렇게 이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9인데, 자, 9인데 A랑 F를 딱 이렇게 잇게 되면은 삼각형 ABF와 ABC는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의 비가 3대 2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분의 몇을 곱하시면 될까요? 3분의 2를 곱하시면 돼요. 따라서 삼각형 ABF의 넓이는 6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F랑 삼각형 DEF를 비교하시면은 정확히 넓이가 3등분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이 1대 1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DEF의 넓이는 삼각형 ABF 넓이인 6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 적어주시면 돼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차 방정식 문제고요. x의 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는 0.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 짝수차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4차 방정식이야. 저러한 4차 방정식을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의 유형이 서로 다른 두 허근과 한 개의 실근이 나왔대. 자,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볼게요. t제곱 더하기 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내가 만약에 t를 구했더니 t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와 3이 나왔어. 자, 그러면 x제곱이 2, x제곱이 3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로 환원시키면은 뿔마 루트 2와 뿔마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게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t 값이 둘 다 양수가 나오게 되면 x 값은 실근 2개씩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0과 3이 나왔어. 자, 그러면 x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0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0, 그 다음에 3은요. 역시 뿔마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지.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구 때문인가 하면은 0 때문이야. t가 0이 되면은 실근이 1개만 나오게 되거든. 얘 때문에 실근이 1개 줄었어요. 됐지?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왔다라고 해보자. 라고 하면은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게 x는 뿔마 i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 2는요. x로 바꾸게 되면은 뿔마 루트 2가 되겠지.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되겠네. 허근은 얘 때문에 허근이 나오게 된 거야. 다시 얘기해서 t를 구했을 때 t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x값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대. 자,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이걸 풀었더니 t1과 t2가 나왔다라고 해보자.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음수란 얘기야. 요거를 그냥 음수라고 할까요? 음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한 개의 실근이야. 그 얘기는 t2가 양수였다면 x가 뿔마로 나올 텐데 얘가 뭐란 뜻일까? 0이란 뜻이어야 되지. 따라서 두 근 중에 하나는 음근이고요. 또 하나는 0이 되겠습니다. 됐니? 하나가 0일 때 제일 따지기 쉬운 건 두 근의 곱이야. 두 근의 곱이 0이 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가 0이 되셔야 되고요. 2차 함계수 음수인 거 불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시고 인수분해 하시면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또는 미안해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음수와 0을 더하시게 되면 두 근의 합은 당연히 0보다 작게 되겠죠.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을 거야. 자, 그런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 얘기는 a는 0보다 커야 한다는 뜻이지. 따라서 둘 중에 누굴 채택할까? 2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몇 번일까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로 반지름 표시했고요. 그 원에 대해서 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을 긋게 되면은 L1과 L2 두 개가 그려지게 되는데 L1은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 중에 y절편이 양수인 접선, y절편이 음수인 접선은 L2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문제 보시면. 자, 그랬을 때 이 L1에 대해서 L1의 x절편과 y절편이 PQ이고 L2 위에 아무 점, 임의의 점 R을 잡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밑변과 높이는 확정이 됐어요. 자, 밑변은 어디가 될까? PQ 길이가 이제 밑변이 돼요. 그럼 높이는 사실 R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높이는 그냥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L1과 L2를 직접 구한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물론 좋은 방법이야. 괜찮지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금만 기하적인 성질을 곁들이면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우선은 높이 먼저 구할게요. 높이. 자, 높이는 서로에게 수직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거는 여기 접점과 여기 접점을 그대로 이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바로 높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사실상 얘가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루트 2면 지름은 4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지름, 이 곧 높이 역할을 하겠다. 높이는 4루트 2라고 적어주시고 이따 계산하실 때 반영하겠습니다. 됐죠? 높이는 4루트 2가 되시고요. 밑변을 구할 건데 자, 밑변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니까 요 도형 성질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은 요 직각 삼각형을 봤을 때 긴 변 대 짧은 변이 2대 1이다. 즉 짧은 변 대 긴 변이 1대 2다 이 얘기거든. 자, 그런데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죄다 닮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가 2루트 2거든. 이 삼각형에서는 긴 변에 해당이 돼요. 직각을 끼고 긴 변 대 짧은 변은 2대 1이니까 2루트 2면은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하지만 요 변이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짧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대 2가 되는 거야. 얘가 2루트 2면 여기는 4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4루트 2랑 루트 2 더하시게 되면은 밑변이 5루트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넓이는 밑변은 5루트 2, 높이는 4루트 2,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곱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답은 10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에 있을까요? 1번에 있네.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맞지? 계산이 틀렸니? 아, 미안합니다. 루트 2, 루트 2. 답은 22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보야, 그치? 자, 13번 됐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점 A는 3,6, B는 8,-4에 대해서 각 OBA를 2등분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하여라 라는 게 바로 문제가 되겠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각의 2등분선 관련된 성질을 이용할 건데 기하적인 성질을 사용할 건데요. 각 OBA가 우선 어딘지를 볼까? 요렇게 그을 수가 있겠지? 지금 요 각이 각 OBA가 돼. 자, 그런데 얘를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2등분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그치? 가다 보면 X절편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 그치? 여기 지금 각이 2등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O랑 A를 연결했을 때 각의 2등분선 관련된 성질이 이런 게 있어. 자, 여기 솔 1, 첫 번째 풀이법. 이렇게 할게요. 자, OB 대 AB는 이 점을 C라고 할까요? OC 대 CA가 된다. OC 대 CA. 자, 그런데 OB 대 AB는 OAB의 좌표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간단한 정수의 비로 구해지거든요. 그 정수의 비로 내분점 구해서 C를 구하시면은 두 점을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B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자, OB의 길이는 0,0부터 8,-4까지의 거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OB는 자, 루트 8의 제곱은 64,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루트 80이니까 4루트 5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자, AB의 길이는요. 자, AB의 길이는 지금 8에서 3 빼시면 5니까 제곱하시면은 루트 25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6을 빼신 다음에 제곱하시면 100이 되겠습니다. 루트 125니까 요거 5루트 5가 되겠네. 자, 그러면 4루트 5 대 5루트 5니까 간단한 정수의 비로 바꾸게 되면은 4 대 5라고 할 수가 있겠네. 됐니? 따라서 OC 대 CA는 4 대 5니까 요 C가 4 대 5 내분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점 O가 0,0이고요. 점 A가 3,6인데 이 두 점에 4 대 5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은 무조건 분모에는 4와 5를 더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9분의 쓰시고 십자로 곱하시면은 분자에 12가 올라오고요. 분자에 24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약분하시게 되면은 3분의 4, 3분의 8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 됐죠? 따라서 지금 점 C를 구한 거야. 점 C는 3분의 4, 3분의 8이야. 자, 그러면 점 B가 지금 현재 8,-4니까 이미 한 점은 알고 있으므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자, 8에서 3분의 24에서 3분의 4를 빼시면 3분의 20이 되죠. 3분의 20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2에서 3분의 8을 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요 기울기 계산하시면은 깔끔하게 마이너스로 딱 떨어져요. 그치?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치? 정리하시면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자, x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에 0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은 4가 되겠지? 답은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요렇게 푸는 방법이 일반적이야. 일반적이고 두 번째 방법도 한번 구해 볼 건데 한번 풀어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 두 x자로 꼬여 있는 두 직선에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텐데 얘는 기울기가 음수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지. 그치? 상식적으로. 그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어떤 게 있냐면은 물론 얘 대 얘는 얘 대 얘도 있지만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으로부터 각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항상 얘랑 얘가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요. 내가 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면 x, y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x, y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같다라고 나서 x, y에 관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겠다 이 얘기야. 됐지? 자,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은 당연히 OB의 직선의 방정식과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x, y로부터 각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O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얘는 너무 쉬워.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면서 8,4를 지나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고요.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쓸 거니까 정리할게요. 2배 하신 다음에 x 넘기시면 x 더하기 2y는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A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B. 자, AB는 이제 기울기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바로 구할까요? 자, 기울기는 8에서 3 빼면 5가 되고요. 마이너스 4에서 6을 빼시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따라서 바로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 하신 다음에 3,6을 x1, y1으로 보시게 되면은 x-x1 더하기 y1 이렇게 되실 거예요. 계산하시면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2가 되고요. 역시 일반형으로 고치시게 되면은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 y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x, y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 자, x, y에서 x 더하기 2y는 0까지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y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역시 분모는 루트 5로 까시고요. 분자는 절대값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분모는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두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속이 완전히 같거나 뿔마 관계거나 그치?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를 분류하셔서 첫 번째는 x 플러스 2y랑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2가 같거나 두 번째는 x 더하기 2y랑 우변의 통째로 마이너스를 씌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12가 같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해되셨죠? 각각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얘는 y가 넘어가시면 y고요. x가 넘어가면 x가 돼. 그러니까 y는 x-12. 얘는 기울기가 양수잖아. 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마저 연장했을 때 이 직선을 의미하는 걸 거야. 그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다.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y 넘어가시면 3y고요. 3y는 그 다음에 x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12라고 쓸 수가 있고 약분하시면은 정확히 이 직선과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답은 똑같이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문제는 얘가 계산이 편하고 어떤 건 얘가 편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이 실제로 수학 실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 공부하시고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가 a 더하기 2보다 작더라. 요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17개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요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게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은
이 그래프 y는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의 그래프가 y는 a 플러스 2라는 상수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구했을 때 정수 개수가 17개가 나오더라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대값 속을 0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시는데요. 그 기준값은 x가 0일 때랑 x가 a일 때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0일 때랑 x가 a일 때 함수값은 같기 때문에 평평하게 그려질 거야. 그치? 실제로 0을 넣거나 a를 넣거나 요점이 모두 0,a, a,a가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요,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나와. 2x-a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그려지게 될 거야. 내가 지금 그린 요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고요. 다른 색으로 제가 y는 a 플러스 2를 그릴 건데, 지금 요 라인이 y는 a 라인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가겠지. 요렇게. y는 a 플러스 2.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는 결과적으로 지금 연두색이, 즉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범위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 즉 등호 없으니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범위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쪽만 잘 구해서 대칭성 이용하면 여기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직선은 둘 다 양수 나오기 때문에 요 직선, 요만큼 요 직선은 y는 2x-a라 그랬어. 2x-a.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요 지점은요. y좌표가 a 플러스 2니까 y에 a 플러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2는 2x-a가 되니까 그럼 2x는 2a 플러스 2가 되네. 그럼 x는 뭐가 될까?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요점의 좌표, 요점의 x좌표가 a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았어. 됐니? 자, 그러면 요 간격이 딱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만큼 뒤로 가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범위 구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하지만 a 플러스 1보단 작아야 되더라.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17개래. 자, 그러면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a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신 다음에 양쪽에 등호가 다 없으면은 하나를 더 빼준다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치? 얘가 지금 17개가 된다라는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시고요. a 값 구하시게 되면 정답은 16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니?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두 원이 주어져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mx는 0. 두 번째 원은 x 더하기 루트 3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에 의해서 2등분된다. 자, 2등분된다라는 거는 원의 어디를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원의 중심을.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을 구하셔서 그 중심을 이 직선에 대입하시면은 성립이 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방법에 의해서 m값이 구해지게 되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네. 자, 마저 보시면 저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m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고치셔서 원의 중심을 구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m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m의 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y제곱 쓰신 다음에 우변에 m제곱을 딱 쓰시면은 옳게 잘 고쳤어요. 그치? 얘는 원의 중심이 m, 0이고 반지름이 m인 원이네. 됐죠? 자, 그러면 m, 0을 대입하실 수 있죠? 왜냐면 이 직선이 원을 2등분한다는 얘기는 m, 0을 지난다는 뜻이거든. m이랑 0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m-2가 되면서 얘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m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2라는 걸 알 수 있더라. 됐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x축과 y축을 그려서 이 좌표 평면상에 두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은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 되게끔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원의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2,0에서 이 원점까지 딱 닿겠죠. 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야. 마저 완성시키진 않을게. 자, 그랬을 때 두 점에서 만난데 그 두 점이 어디겠어요?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거리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네. 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은 요 거리를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렇게 절반을 구해서 2배 하겠다. 즉 현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 현은 조금 특별한 현이지. 왜냐면은 양쪽 모두에게 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공통현이라 그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하시면 되더라? 빼시면 되더라. 됐죠? 자,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요 원의 방정식과 m의 값에 2를 집어넣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는 0. 이 두 원의 방정식을 빼시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빼시면은 사라지시고요. 없는 거에서 마이너스 4x를 빼시니까 4x가 되시죠? 1에서 0을 빼시면 1. 따라서 x는 4분의 1. y축의 평행한 직선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삼각형만 따로 떼올 수 있을까? 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얘가 지금 현재 x는 4분의 1이란 뜻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작은 원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가 1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원점이고 x는 4분의 1이니까 요 간격은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자, 피타고라스를 쓰시면은 요 절반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따라서 피타고라스를 쓰시면은 1의 제곱에서 4분의 1의 제곱을 빼시면 16분의 15고요. 거기에 루트를 씌우니까 4분의 루트 15가 되겠다. 이거에 몇 배를 하면 정답일까요? 2배를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루트 15에 2배를 하시면은 정답은 2분의 루트 15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몇 번에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몇 번에 있니? 1번에 있네. 답은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가족권 보시면 f 2분의 1 플러스 x가 0보다 크다를 풀었더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가 나왔고요. 나조건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fx-2x-2 fx가 2차 함수기 때문에 요거 2차 부등식이에요.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더라. 판별식을 쓰겠지, 그지? 자,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가족건이 상당히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보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2분의 1 플러스 x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여기는 x가 있네. 나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2분의 1 플러스 x의 색깔로 바꿔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차근차근 바꾸시면 돼요. 먼저 1을 다 더해.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2보다는 1 플러스 x가 크시고 그거보단 2가 크겠죠. 싹 다 양변을 2로 나눠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2분의 1 플러스 x가 크시고 그 다음에 2로 나누시면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네. f 2분의 1 플러스 x가 0보다 크면은 2분의 1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된대. 자, 그러면 내가 치환 들어갑니다. 요만큼을 t라고 했을 때 ft가 0보다 크면 t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래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되니? fx가 0보다 크면 fx가 0보다 크면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래 라고 써도 무방하지. 자, 여기서 fx식의 형태가 대략 나와요. 자, fx는 어쨌거나 이렇게 부등식의가 나왔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0보다 크다를 풀었더니 x를 가운데 놓는 범위가 나왔어. 그 얘기는 최고치 한계수 a가 존재해서 그 a의 범위가 a가 음수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약분되면서 이런 범위로 바뀌게 된 거야. 됐지? 자, 그랬을 때 자,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fx-2x-2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미안해. 문제를 잘못 썼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해서. 그지? 왜냐면은 a가 음수인데 0보다 클 수가 없거든. 작거나 같다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래 하는 절대 2차 부등식 문제로 환원시켜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fx 넣습니다. 자, 넣으시면 3배의 fx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요거 보실 거예요. 됐죠? 요거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쓸까요? 자, 쓰시면 전개할게요.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거든요. 우선 2차 항은 3a x제곱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항은 여기 마이너스 2x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은 3a 더하기 2가 될 거야.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최고차 한계수 a가 음수기 때문에 3a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항상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판별식은 어때야 될까? 자, 떨어져 있으면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접하면은 판별식은 0이다. 통합하면은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실 수 있으시겠죠?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자,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a는 3a가 해당되고요. c는 이만큼의 마이너스까지 붙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3a 플러스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은 9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놀랍게도 a의 범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은 작을 순 없지만 같을 순 있거든요.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딱 이렇게 a의 값이 나오게 돼요. 희한하다, 그치? a가 딱 나왔어.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 하면은 f2의 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fx만 알면은 끝나는 문제야. 왜냐면은 우리가 fx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a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결과적으로 3의 1을 구하라는 뜻이거든. 자, 그런데 a가 얼마 나왔니?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답은 마이너스 1 적어주시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문제가 어려운데 어디가 어렵냐 하면은 요렇게 2분의 1 플러스 x의 범위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싹 바꾸는 요 과정.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연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항 논술형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논술형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지름이 3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요. 거기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2, 루트 5. 실제로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이 되니까 위의 점이 되겠죠. 이 점 P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 접선을 L1이라고 하는데 그 L1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요. M1과 M2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M2를 구해서 그 M2를 기울기로 갖는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2인 직선을 그었을 때 원과의 교점을 Q라고 하자. 자, 문제는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M1과 M2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M2를 구해야 L2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 뭔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자, 볼게요. 자, 우선은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짤막하게 써볼까요? 간단하게. 원의 방정식 기본형이 이렇게 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있을 때 원 위에 한 점 x1, y1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 뭐였니?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잖아. 그치?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한번 L1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x1, y1이기 때문에 L1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니까 r제곱은 뭐 9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 L1이 되겠습니다. 기울기 얼마일까? 기울기 M1을 구하시게 되면은 M1은 요거 루트 5y는 마이너스 2x 어쩌고 저쩌고니까 루트 5로 나누시게 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M2를 구해볼게. 자, M2는 M1에다가 M2를 곱한 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M2는 마이너스 2에다가 M1의 역수를 곱하시면 돼요. 이거 역수 곱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를 곱하시는 게 맞겠죠. 괜찮지? 곱하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루트 5라는 걸 알게 되더라. 됐죠? 그래서 M2를 구했어. 누굴 구했다고요? M2를 구했다고. 자, M2를 구하면 기울기 M2 루트 5인 거 알고요. L2는 한 점 P 2, 루트 5를 지나기 때문에 L2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구해보겠습니다. Y는 기울기 루트 5 하시고 x-x1 더하기 y1 하시게 되면은
요게 바로 L2의 직선의 방정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y는 루트 5x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됐죠?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을 알았어. 요렇게. 됐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죠? y는 루트 5x 마이너스 루트 5.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기는 너무 얇게 그려서 제가 좀 두껍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요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거든. 지금 얘가 현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현의 길이 곱하기 수선의 발을 높이로 잡아서 현의 길이 곱하기 수선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원의 반지름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3이라는 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 0,0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한번 구해볼까? 여기 따로 뗄게요. 0,0에서부터 요거 루트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루트 5는 0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자, 구하시게 되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루트 6분의 0,0 대입하셔서 절대값 씌우시면은 루트 5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6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냥 써볼까요? 요 길이는 루트 6분의 루트 5가 돼요. 유리화 먼저 안 할게. 자,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실 거 아니야. 그죠?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루트 6분의 루트 5의 제곱은 당연히 6분의 5가 되겠지. 그지? 자, 계산하시면은 6분의 54에서 6분의 5를 빼시니까 6분의 49가 되시고요. 루트 씌우시면은 루트 6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됐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은 밑변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넓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지울게요. 자, 지우시고 넓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넓이. 자, 밑변은 루트 6분의 7의 몇 배가 될까?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6분의 14라고 적고요. 루트 6분의 14라고 적고, 자, 높이는 수선의 발의 길이니까 루트 6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하시게 되면은 요거 6 곱하기 2니까 12분의 14 루트 5가 되고요. 약분하시면은 6분의 7 루트 5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6분의 7 루트 5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지? 이거 말고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 지었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번 기말고사 공부 착실하게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